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계입니다.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건데 할 게 조금 분량이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자, 우리가 좀 돌아온 거 한 1분 정도만 잠깐 해볼게요. 뭐 우리가 일단 기준을 주식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또 예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쓰면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내려고 이런 학습을 하고 배우는 건데, 분석이 크게 두 개로 나뉘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여기에는 이제 경제를 보는 매크로 분석도 있고, 거시경제 차원에서 또 뉴스나 재료, 산업 분석에 대한, 혹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느끼면서 터득하는 경험적 학습.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가 뭐가 될 것이고, 혹은 어디서 내가 정보를 얻어서, 예, 아니면 증권사 뭐 레포트나 이런 자료들, 여러 가지가 하나의 모멘텀이 됐고 하나의 씨앗이 돼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베팅 매수 매도를 하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에서요. 거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이제 차트라는 거고, 많은 분들이 차트로 접근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차트도 유용하게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차트에 얽매여서 돈을 잃고 벌고를 반복하시는 분, 차트 교육은 했는데 그대로 지키지 않아서 자꾸 먹을 땐 조금 먹고 터질 땐 많이 터지는 분, 여러 종류 분들이 계시는데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제가 하려는 건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제일 기본 중에서도 거기에서도 더 기본인 캔들과 이제 우리 거래량 한 거예요. 기본 구성 요소죠, 차트에. 이게 이제 사실상 차트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고요. 여기에 이제 차트의 3요소 하면 이동평균선이 들어와요. 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Moving Average라고 해서 또 이렇게 MA로 간략하게 쓰는데, 일전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동평균선은 뭐다? 예, 보조지표예요. 보조지표. 사실 차트의 구성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보조지표로서, 그러니까 이것도 맨 처음에 누군가 만들어낸 사람이 있겠죠. 근데 사실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요, 주식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요, 모든 좌표가 있고 각 데이터가 있고 뭐 거래량이 있든지 어떤 그래프에서도 쓸 수 있는, 뭐 우리가 대학 논문에서 무슨 우리가 이제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많은 그래프를 보잖아요. 어떤 통계적 수치라든지 거기에서 유효성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추세를 보기 위해서 쓰는 아주 기본적인 분석 도구 중에 하나예요. 뭐 주식에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조지표고, 보조지표를 맹신하라는 말을 제가 은연중에 많이 하는데, 역시나 보조지표로서 한계는 있고요. 다만 이 쓰임새와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어떻게 보면 대중들끼리 합의된 뭔가 약속된 정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보조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자체만으로도요, 수많은 매매 기법이 탄생을 하게 돼요. 정말 많아요. 이평선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간의 뭐 조합, 그리고 어디가 순서가 되어 있냐, 각도는 어떻냐, 지금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올라탔냐, 어, 깨졌냐. 가볍게 용어를 짚고 가면 이동평균선이 있고, 주가가 뚫으면 이거 이제 골든 크로스라 그래요. 음, 아무래도 주식이 올라야 좋은 거기 때문에 돌파하는 거를 좋게 표현을 한 거고, 밑으로 깨지면 이제 이런 걸 데드 크로스라고 해요. 용어 설명한 거고요.
이동평균선 자체만으로도 이게 어떤 역할을 가지냐면은 지지와 저항, 또 이걸로 가격적 추세를 볼 수 있어요. 흐름. 그리고 이 자체만으로도 매매에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으로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만 갖고도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차트 매매하는데 내가 어쨌든 잘 샀어. 언젠간 팔아야 되잖아. 수익 실현의 기준점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매매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배운 캔들 거래량과 함께 차트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에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되고요. 이동평균선의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이동평균선의 좀 원리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책을 보면은 저도 옛날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우리가 뭐 이런 말씀 들어보죠. 뭐 5일평이다, 5일 이동평균선이다, 뭐 10일이다, 20일 이동평균선이다, 60일이다, 120일이다, 240일이다. 예, 막, 그러니까 좀 기간적으로 이제 중요하시 보는 이동평균선인데 만들기 나름입니다. 내가 1위평 만들어도 되고요, 3위평 만들어도 되고, 13위평, 26위평, 33위평, 202평. 이게 실질적으로 그 어딘가요? 하이투자증권인가? 이제 예스트레이더라는 툴을 활용해서 내가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통계적 수치를 뽑아낼 수 있는 적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1위평부터 999위평까지 다 넣어가지고 통계 데이터를 뽑아낼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유의미한 결과값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차트를 하대하시는 분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동평균선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시적인 기준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는 막강한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로 또 뭐 돈을 버네 마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캔들이나 거래량 가지고는 절대적인, 그러니까 한 번에 콕 찍어주는 기준점 제시는 사실 모호해요. 흐름은 알겠어 이 정도지. 근데 이제 뭐 앞으로 배울 지지 저항이라든지 뭐 추세 선 중에서도 이 이동평균선은 그 자체가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동평균선에 생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통 이제 5위평에서 책 같은 데 보면은 5일 동안의 뭐 가격을 평균화해서 만들어진 점들을 이은 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이런 그 정말 초보분들한테는 좀 답답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저도 초심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대상을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쉬운 말을 쓸 거예요. 용어 자체도 업계 용어 같은 거 안 쓰고 쉬운 용어.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강의하다 막 말이 막힐 때가 이걸 어떻게 쉬운 용어로 쓸까 할 때 그때 좀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가격 이동평균선의 원리입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5일선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5일선은 오늘을 기준으로 최근 며칠간의 종가를 합해서 며칠간인데 우리는 5일선이니까 그 며칠은 5로 잡는 거예요. 그 며칠로 5로 나눈 값들을 이은 선이라 이거예요. 자, 그럼 오늘이 지금 1번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최근의 5일간의 종가 보자 이거죠. 최근 5일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얘 종가 보세요. 900원이네요. 얘는 950원이고요. 얘는 1000원. 있죠? 얘는 1200원. 드디어 오늘, 이게 이제 일자가 오늘이라고 보는 거예요. 최근 5일선은 5개는 있어야 되니까. 종가 봤더니 1150원. 그걸 다 더해서 5일이니까 5로 나눴더니 1450원이 라는 가격이 나와서 우리는 1450원, 아니 1040원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여기가 1050원 라인이니까 요쯤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제 다음날 2번 내일이 됐어. 했더니 1050원이 나왔어요. 그 다음날
1030원. 그 다음날 970원. 그 다음날 890원. 830원, 800원, 820원. 830원, 800원, 820원. 이거를 이은 선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뭐 계속 나오겠죠, 하다 보면. 다만 여기에는 형성 자체가 안 돼 있죠. 그죠? 예. 1위평이면 뭐겠어요? 1위평. 1위평은 그냥 종가만 이으면 돼. 이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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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 얘는 여기가 종가겠죠. 그래서 약간 각을 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위평. 뭐 나누고 할 것도 없죠. 예. 2위평, 3위평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11, 이제 예를 들어 11선. 11선 똑같아요. 최근 10개만 보면 돼. 오늘이 이날이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해서 쫙 해서 10으로 나누면은 여기서 이제 캔들이 10개가 나와야 비로소 점 하나가 찍히는데 955원에 하나 점이 딱 찍히는 거죠. 그 다음 945, 또 945, 950, 945 이런 식으로. 쉽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1선이면 20개. 자, 이게 지금 일본 기준이면은 일본 하나가 하나지만 주봉이면은 주봉 하나가 한 개가 되는 거고 30분 봉이면은 5일선 하나 만들려면 그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30분 봉에서 5일선 하나 만들려면 30분 봉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야 되니까는 2시간 반이 돼야 5일선 하나 딱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과거부터 쭉 이은 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평선이 생성되는 원리가 이러해요. 원리를 설명드린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5일선은 5일선이구나 라고 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동평균선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HTS를 처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종가 단순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종가 단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종가를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종가. 네. 이 종가가 하나 데이터를 뽑아와야 되잖아. 하루 종일 이렇게 많이 움직였지만 어디 기준점을 잡아야 될 거야. 내가 저가로 잡을 거야, 시가로 잡을 거야. 아니면은 그날의 저가와 고가를 더해서 2분의 1로 나눈 걸로 할 거야. 저는 이걸 보는데, 그래서 종가 단순이다 보면 종가를 데이터에 넣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은 다 이렇게 돼 있으실 거예요. 모든 내가 직접 손을 대지 않는 이상. 저는 참고하면은 고가 종가의 2분의 1을 봐요. 자기 마음이에요. 뭐 이게 더 좋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차트는 좀 나한테 맞는 거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익숙하고 좀 내가 그렇게 믿는 거를 쓰는 게 제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당장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도 끝나게 되면은 이것만 봐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차트를 보는 눈이라는 게 생겨요. 시야가. 네. 자, 근데 이거를 안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저는 장담 못 하는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 증권이나 다른 상품들 요즘에는 워낙에 또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트라도 좀 제대로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적으로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차트에 숨겨진 순수한 본질을 좀 알고 그 본질의 기준점을 잡자라는 거예요. 차트 뭐 잘 본다, 차트 도사다. 그럼 뭐예요? 안 지키면 꽝이지, 그죠? 예. 그래서 기준점을 배우는 데에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평선에서 정말 실질적인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우니까는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한 거 혹시라도 좀 불안해서 그냥 말로만 넘어가는 게 좀 그래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종가 단순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이평선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 이제 대부분 종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뭐 저가로 봐도 되고 근데 저가로 보는 건 이상하잖아요. 종가가 사실 제일
그날 뭐 아무리 움직였던 종가가 그날의 가격이니까 종가로 보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좀 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요대로 하면은 이제 이평선 좀 바뀌는 거 보세요. 조금, 그러니까 거의 차이는 없어요. 네. 그거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네. 종가 단순 뭐 이런 말들이. 자, 그러면 이제 원리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고요. 의미를 좀 알아볼게요. 이동평균선, 뭐 일본 기준으로 보고요. 약간 이제 의미를 보시면 좀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단어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일단 그거 산 사람들의 일종의 심리적 지지선이 돼요. 예, 맞잖아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5일선 주식을 샀어. 뭐 내가 선물을 매도하면은 반대 얘기지만 주식을 샀어. 그럼 5일선 위에 있는 게 좋잖아요. 5일선 깨지면 불안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단위 기간 동안 5일이든 10일이든 20일이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약간 그게 그 5일이면 5위평이면 12평이면 22평이면 그 기간 동안 그 주식을 산 사람의 어느 정도 대략적인 평균 매수 단가예요. 이게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깨지면은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매물이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분봉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중요하다니까요. 예.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주식 언제까지 홀딩할 거야, 어디서 팔 거야, 어디서 살 거야. 예. 그래서 어쨌든 그 가격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물론 주포의 단가는 다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그 주식을 매매에 관여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된다라는 거고요. 많이 볼수록 참고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뭐냐면은 5위평도 보고 12평도 보고 22평도 보고 62평도 보고 120평도 보고 참고가 되죠. 근데 이게 많으면은요, 다 지지고 다 저항이고 그러니까 이거죠.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5위평 매매하려고 들어갔는데 5위평이 깨졌어. 그럼 팔아야 되잖아. 그럼 12평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음. 어떤 선을 넣어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주가는 3위평, 뭐 18위평, 23위평, 66위평 다 걸린다고.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자신만의 툴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거는 사실은 저도 한 8, 12개인가 넣고 했어요. 초보 때는. 뭐 더 넣으면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차트도 알록달록 예쁘고, 다 매수 기간이잖아. 매매가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초보 때는 중요한 것만 넣고 보다가 늘리시는 방법이 낫고요. 색깔도 좀 중요해요. 예, 색깔이 왜 있겠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좋아하는 색이 있고 흥분하는 색이 있고 왜 모든 마케팅에 색깔을 넣겠습니까? 색깔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동평균선 색깔을 어떻게 쓰고 굵기를 어떻게 하느냐. 왜? 우리가 차트를 보는 뭐예요? 형태 이상학적이지만 그 자체로 직관적인 시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매할 때 눈에 딱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색깔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양봉, 음봉, 빨간 거, 파란 거 당연한 거고, 물론 이제 빨간 거 보기 싫은 사람들은 반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초록색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빨간 거 보면 흥분하니까. 이동평균선은 약간 여러 가지가 있고 눈에 좀 가시적으로 확 들어오기 때문에 색깔을 뭐 제가 쓰는 색깔을 나름 과학적으로 찾아보면서 만든 색깔을 좀 공유를 하겠지만은 본인이 좋아하는 색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게 봐도 좋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달라요. 내가 단기 평매매를 하는 사람, 장기 평매매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여기서 내가 왜 안 팔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깔아놓고, 그러니까 저기 보이게 해놓고 시장에 그 현재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트렌드를 보기 위한 도구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도구죠. 매매 도구로서는 활용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미 이동평균선이라는 것 자체가 공인된 보조 지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참고 기준점으로 쓰는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이동평균선은 꼭 일단은 넣으시기 바랍니다. 요 네 개는, 요 네 개는 초보분들도
근데 HTS 다운받으면 요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 자, 음입니다. 이평선 자체가 지지와 저항이 돼요. 지지는 말 그대로 지지선, 저항은 저항선. 이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자, 두 번째, 배열 구조. 정배열이라는 개념, 역배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정배열은 뭐냐? 주가가 막 올라가면은 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겠죠. 아까 원리를 보면. 그럼 10일 이동평은 더 늦게 반응이 오겠죠. 그 다음에 21선도 더 늦게 반응이 오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올랐지만은 11선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반영되고 21선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반영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깔려 있는 거를 정배열이라 그래요. 반대면 역배열이 되는 거예요. 용어를 체크하시고요. 5, 20, 60, 120 이제 많이 보통은 이제 더 보면 240에 480까지로 넣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게 다 정배열되면 이제 풀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 교차. 아까 말했죠? 이거는 아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의미입니다. 그 자체가 그냥 지지 저항이야. 심리적 지지 라인이면서 평균 매수 단가면서 그 자체가 지지 저항이면서 근데 뭘 봐야 되냐? 이게 자체 지지가 저항이니까는 그 지지 저항을 확인해야 되고 정배열이나 역배열이나 보면 좋고 골든이나 아까 데드가 났냐는 거는 매수 매도의 기준점 자체가 된단 말이죠. 내 매매 기법에 따라서.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 자체로 그냥 활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서 시중에 많은 기법과 매매법이 확률적으로 정말 신뢰도가 꽤 있게, 그러니까 51%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1부터 999 이평을 넣으면은 신뢰도 있는 데이터가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걸로 돈을 버냐 못 버냐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신뢰도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와요. 특정 이평선에서는 이게 58, 62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났을 때 들어가면 수익이 나냐 안 나냐 이런 데이터를 따보면은 이동평균선 자체가 가지고도 데이터는 나옵니다. 예, 물론 그거를 어떤 특정 이제 자문사나 이제 특정 학교에서 그런 거를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유의미한 데이터는 얻지 못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돌파 매수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는 뭐 현저하게 데이터가 이건 돈 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이평선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패턴 매매적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나 이제 제 교육을 들으신 여러분들은요, 이동평균선은 단지 분석 도구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딱 배우고 나서 이제 바로 매도 단추 누르지 마시고, 왜? 시장 정말 죽을 때까지 열리니까는. 네. 나만 안 급하면 돼요. 시장은 하나도 안 급하니까. 그래서 확률을 높여주는 그냥 도구예요. 분석 도구. 그러니까 내가 베팅을 왜 하냐. 나 이래서 한다라는 논리, 시나리오 이런 거를 충족시켜주는 도구로서 네, 좀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이 주식이 거래량이 늘어서 들어갈 건데 어제 거래량이 늘었고 오늘 속임수 음봉인데 얘가 5일선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를 한 것 같아 라는 그런 베팅의 이유를 충족시켜주는 도구. 여기서 잠깐 퀴즈. 제가 베팅은 언제 하는 거라 그랬죠? 그쵸? 네. 먹을 폭이 빠질 폭보다 클 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초보분들은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좀 개념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그럼 정배열은 5일선 좀 컬러풀하게 하면 좋은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5,2평, 12평, 22평, 62평, 122평 정배열. 자, 정배열이 좋은 차트일까요? 역배열이 좋은 차트일까요? 어떤 게 더 좋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정배열이 좋다고 하실 거예요. 네, 좋은 차트 맞죠? 질문을 달리 해볼게요. 내가 매매하기에 좋은 차트는 정배열일까요? 역배열일까요? 정배열일 수도 역배열일 수도 있는데 요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퀘스천 마크고요. 오히려 저는 정배열, 풀정배열 종목은 더 위험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121선까지 정배열했다라는 거는요, 얘가 벌써 4개월, 6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올 만큼, 얼마만큼 올라왔으면은 얘까지 풀 정배열이 돼. 시세를 이미 과거부터 어마어마하게 추세적 상승을 보인 건데, 여기서 정배열 됐으니까 아싸, 좋아 보이니까 들어가야지는 아니라는 거죠. 매매꾼이라면 내가. 음, 매매 관점에서. 인베스팅 관점은 모르겠어요. 왜? 6개월 상승할지 1년 상승할지 모르니까. 음. 그러나 양봉음봉의 개념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 풀지형봉을 가다가 급락이 나오면은 하락속 6개월간 올린 거를 한 달도 안 돼서 다 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털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급등주 매매법 중에 하나가 역배열 베팅법입니다. 왜? 하도 빠지다가 여기서 바닥에서 거래도 없고 주가도 싸니까 주포들이 상한가 한두 방 그냥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역배열이 된 거를 돌파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자 이거는 우하향이에요. 그죠? 그 단어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얘는 우상향이죠. 우하향하던 거를 돌파시키고 역배열에서 또 행보하다가 돌리고 하니까는 오히려 역배열 베팅법이 급등주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베팅의 관점에서는 정배열은 그다지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왜? 이미 많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5일선, 121선, 241선까지 정배열이면은 정말 올라온 거예요. 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의 기본 관점이라니까요. 좋은 주식은 많아요. 내가 들어가서 먹고 나온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다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참 많은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오늘 좀 녹화가 길어지네. 50, 20, 60 기본적으로 보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더 넣으시는 분들이 240까지 봐요. 진짜 많이 보시는 분들이 480. 나 단기에 옛날에서 유행했던까지 막 특수한 지평선까지 보시는 분들 3위평 넣고 13위평 넣고 32평 넣고 208, 202평 넣고 네. 자, 원리 의미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전 수업은 5일선과 21선을 가지고 할 거예요. 나머지는 기호에 맞게 넣으시거나 적용을 해서 보시면 되고 5위평과 22평이 많이 중요해요. 왜? 인간의 딱 그 맞는 타이밍이라고 할까? 한 달이나 일주일이 예. 더 길어지는 것은 이제 내가 내 타임 프레임을 늘리냐 줄이냐의 문제예요. 베팅 구간을 길게 가져가느냐 적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이 두 개가 실제로 많이 늘 언급을 해요. 5일선 타네 21선 죽었네 데드 났네 골드 났네 61선까지도 뭐 좀 껴주려면 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녹화가 길었는데 이번 시간까지는 이렇게 하자고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